뭐 드라마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영화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 네,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배우 생활의 배우 김태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긴 지정대사 오디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오디션 본 것 중에 단역 오디션 중에서는 정말 긴 대사를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, 주변에 이 대사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다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대사를 분석하고 이제 어떻게 고민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.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오디션 대사 중에 정말 난해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스윙퀴즈 때 조연으로 오디션을 봤었던 북한 사투리 대사. 사실 대사는 그게 제일 길었었어요. 일단 분량이 한 A4 10장 정도 됐었으니까 제가 받았던 오디션 대사 중에서는 그게 제일 길었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제 제작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김지훈 감독님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제 프랑스랑 합작하는 4부작 드라마가 있었어요. 클라우스 47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, 그때 받았던 지정 대사가 영화 밀정에서 이병헌 배우님의 대사. 네, 왜 난해했는지는 다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? 워낙 대선배님이고 대배우님이 했던 대사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난해했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. 시대극이라서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었고, 스윙퀴즈 때는 북한 사투리라고 해도 뭐 대사의 흐름이라던가 뭐 상황이라던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밀정의 이 대사는 말도 어렵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분석하기도 까다롭고, 하여튼 이미지적인 측면도 그렇고 캐릭터적인 측면도 그렇고 굉장히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아무튼 제가 이번 오디션 때 받았던 지정 대사는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에 나오는 커티스라는 캐릭터의 대사였어요. 대사량도 그냥 리딩만 했는데 2분 후반대에서 3분 초반대가 나오는 정도의 분량이었고, 사실 우리한테는 커티스라는 배역보다 캡틴 아메리카로 잘 알려져 있는 크리스 에반스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를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주셨어요. 저는 처음에 대본을 보고 어디 연극에서 발췌를 하셨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딱 봐도 번역투라는 느낌이 있었는데, 그래서 리딩을 해봤을 때 좀 굉장히 어색한 측면이 있었고, 보통 오디션에서 지정 대사를 받아도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사들을 받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디션장에 가면 조 감독님이 대사를 같이 쳐주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었는데, 상대방 대사를 보니까 캐릭터 이름에 남궁이라고 써져 있고 이렇게 말도 별로 없고 거의 뭐 그냥 독백의 향연이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연극 대본인 줄 알고 있었다가 이제 남궁이라는 그 캐릭터 명을 보고 이거 설국열차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, 영어로 나와 있는 대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셔서 보는 오디션은 저도 또 처음이어가지고 네,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정도였고, 이제 나머지 하루는 영상을 찍는 시간으로 썼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, 그래서 하루 동안 연습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, 일단 첫 번째로 대사가 길다 보니까 굉장히 루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, 두 번째로는 이 번역투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자연스럽고 내 말처럼 들리게 할 수 있을까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를 해야 좀 내 이미지랑 부합할 수 있을까, 뭐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결과적으로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혼자 연기를 해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뭐 어느 한편으로는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쓰레기차 왔어요. 네,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갔냐면, 첫 번째로 이제 대사가 긴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대사를 제 마음대로 어레인지 할 수도 없는 거고, 그래서 호흡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. 이게 중간에 대사 생각을 한다거나 잠깐 딴 생각이 들면 호흡이 딱 끊기는 게 보이거든요, 긴 대사일수록. 그래서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, 두 번째로 이 번역투의 어색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전체 흐름이나 뉘앙스나 최대한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말투만 살짝 바꿨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어미 처리라든지, 번역투는 좀 그런 게 많잖아요. 뭐뭐 했지, 뭐뭐 했었어.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혹시? 아무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한국 사람의 말처럼 이것저것 바꿔서 내뱉어 보다가 좀 제가 말투를 바꿔
바꿔가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. 사실 이거는 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, 저는 뭐 토시 같은 거는 바꿔도 딱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토시를 신경 쓰는 것보다 좀 더 연기 같지 않은 연기를 하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뭐 드라마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영화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, 실제 영화 속에 나왔던 커티스의 이미지랑 저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구축을 해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, 저는 그렇거든요. 제가 본 영화의 대본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영상화가 되어 있지 않은 대본을 받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봤던 영화의 대본을 받게 되면 이미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영상의 이미지, 그 캐릭터의 이미지,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, 아무튼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편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좋은 배우님들이나 좋은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좀 이질감이 덜 느껴지고 저도 하기 좀 편했던 그런 캐릭터를 입혀서 연기를 했습니다. 뭐 이런 식의 접근을 되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은 짧은 시간 내에 보다 좀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어떤 캐릭터를 창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사실 그 단기간에 어떤 캐릭터를 창조하고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, 아무리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캐릭터를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연기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, 쉽게 말해서 어떤 캐릭터를 내가 대입했다고 했을 때 어차피 그 캐릭터랑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캐릭터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의 어떤 색깔들이 묻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, 뭐 사실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,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따라한다고 보기보다는 참고한다,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, 이번에 오디션 봤던 작품은 영화 마스터를 만드신 조이석 감독님의 이제 차기작이었는데, 아직 뭐 주연 캐스팅이나 그런 기사들은 제가 못 봐가지고 어떤 배우님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고, 최종적으로 어떤 제목이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택배기사라는 제목의 영화 오디션이었습니다. 저도 아직 이렇게 분석하고 고민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, 그냥 오디션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,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슬기로운 배우 생활의 배우 김태순이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